한지은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빌딩 숲은 차갑고 무심했다. 그녀의 책상은 늘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그 위에 쌓인 서류들은 그녀가 얼마나 이 일에 진심인지 보여주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열정은 주위의 만연한 무기력함 속에서 외로운 섬처럼 보였다. 며칠째 이어지는 프로젝트 회의는 진전 없이 제자리 걸음이었고 팀원들의 눈빛에는 생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모두가 퇴근 시간만을 기다리는 듯한 분위기. 그 중에서도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는 존재가 있었다. 그는 이재우라는 이름의 신입 인턴이었다.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는 이미 회사 내 최고의 게으름뱅이라는 명성을 얻고 있었다. 늘 축 늘어진 자세로 의자에 앉아 있었고 커다란 헤드폰을 쓴 채 모니터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가끔은 미동도 없이 몇 시간씩 그렇게 앉아 있기도 했다. 사람들은 그가 실제로 일을 하는지조차 의문을 가졌다. 동료들이 험담을 하거나 비웃을 때도 그는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였다. 오늘도 마찬가지였다. 지은이 프로젝트 보고서를 수정하고 있는 동안 옆 칸막이 너머로 재우의 축 늘어진 머리칼이 보였다. 그의 자리에서는 키보드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자신은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 밤낮 없이 애쓰고 있는데 저런 태만함이 아무렇지 않게 용납되는 현실이 견딜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좌절감이 뒤섞여 들끓었다. 자신이 지키고자 했던 직업윤리가 조롱당하는 기분이었다. 그때 상사인 최 부장이 지은의 자리로 다가왔다. 한대리 이 보고서는 이래서는 안 돼. 다시 해와. 최 부장은 지은이 며칠 밤을 새워 만든 보고서를 던지듯이 내려놓았다. 보고서는 며칠 전 그가 직접 내린 지시사항을 완벽하게 반영한 것이었지만 그의 기분이 상한 모양이었다. 최 부장은 늘 이런 식이었다. 논리적인 근거 없이 오로지 자신의 기분에 따라 일을 처리했다. 지은은 속으로 이를 악물었다. 내 부장님, 그녀는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대로 있다가는 자신의 영혼까지 메말라 버릴 것 같았다. 그녀는 힘없이 늘어진 재우의 모습을 다시 한번 곁눈질했다. 저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게 차라리 행복할까? 지은은 충동적인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평소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 그녀는 최 부장이 던진 보고서를 그대로 두고 재우의 자리로 향했다. 재우는 여전히 헤드폰을 낀 채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굳게 담은 입술과 무표정한 얼굴은 그가 주변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것처럼 보이게 했다. 지은은 그의 책상을 툭툭 쳤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헤드폰을 벗자 헝클어진 머리카락 아래로 날카로우면서도 깊은 눈빛이 드러났다. 지은은 그 눈빛에 잠시 움찔했지만 이미 시작한 일이기에 멈출 수 없었다. 이재우 씨. 그녀의 목소리는 예상보다 더 차갑고 단호했다. 네. 재우는 짧게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지은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나랑 같이 여기서 나갈래요. 재우의 표정에 미세한 균열이 생겼다. 네. 이 지겨운 회사에서, 이 지겨운 일터에서 나랑 같이 그냥 나갈래요. 오늘 하루는 다 잊고 하고 싶은 거 아무거나 해요. 지은의 말은 분명 무모하고 충동적이었다. 그녀 자신도 자신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다. 그녀는 지금 자신의 모든 직업 윤리와 상식을 무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속마음은 비명을 지르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놀랍도록 침착했다. 재윤은 헤드폰을 완전히 벗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의 시선은 더 이상 무심하지 않았다. 날카로운 관찰력과 함께
그녀의 눈동자 속 깊은 곳에 있는 절망과 분노를 읽어내고 있었다. 그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그 미소는 냉소적이지 않았지만 알 수 없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한지은 씨,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알아요. 그래서 더 말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회사에 들어왔는지, 왜 이 일을 하는지 다 잊어버리고 싶어서요. 단 하루만이라도. 그녀의 눈에는 간절함이 서려 있었다. 재훈은 그런 그녀를 빤히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읽기 어려웠지만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는 게으른 인턴이 아니었다. 그는 이 거대한 기업의 새로운 CEO 이한빈이었다. 이재우라는 이름은 그가 회사의 진짜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만든 가명일 뿐이었다. 그리고 지금 이한빈의 눈앞에 있는 한지은이라는 여자는 그가 예상했던 문제와는 차원이 다른 흥미로운 변수였다. 그녀의 과감하고 솔직한 발언은 이한빈의 흥미를 단번에 끌었다. 그는 수많은 거짓과 가식 속에서 지쳐 있었고 그녀의 순수한 분노와 용기는 신선한 충격이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키는 예상보다 훨씬 컸고 축 늘어져 있던 몸은 단단하고 균형 잡혀 있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게으른 인턴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냉철하고 강력한 권위를 담고 있었다. 좋아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가시죠. 오늘 하루는. 지은은 그의 예상치 못한 대답에 오히려 얼어붙었다. 그녀는 그저 말뿐인 제안을 던졌을 뿐인데 그는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 충동적인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녀는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 한지은은 회사 밖으로 나섰을 때 비로소 자신이 어떤 미친 짓을 저질렀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이재우와 나란히 걸으며 낯선 공기를 들이마셨다. 오후 3시 쨍한 햇살이 쏟아지는 거리에는 활기 넘치는 사람들이 가득했다. 회사 안에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풍경이었다. 그들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회사를 등지고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향했다. 한적한 공원 벤치에 앉자 그녀는 그제야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사라진 기분이었다. 진짜 나왔네요. 지은은 멍하니 중얼거렸다. 약속했으니까요. 재훈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분했다. 지은은 그를 곁눈질했다. 그는 여전히 헤드폰을 들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것을 목에 걸고 있었다. 이제 어쩌죠?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걷죠. 그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어디든 발길 닿는 대로. 두 사람은 그렇게 아무런 목적 없이 거리를 배회했다. 재훈은 그녀가 말할 때마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거나 때로는 깊은 눈빛으로 그녀의 말을 경청했다. 지은은 처음에는 그가 여전히 게으른 인턴이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세심한 태도와 예리한 관찰력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날의 좌절감, 최 부장의 부당한 지시, 그리고 그녀의 열정이 어떻게 식어갔는지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녀의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재우의 표정은 점점 더 진지해졌다. 그는 게으르지도 무심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녀가 하는 모든 말에 깊이 집중하고 있었다. 결국 저도 지쳐버렸나 봐요. 지은이 씁쓸하게 말했다. 그렇게 쫓아다니던 꿈이었는데. 재훈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한지은 씨가 열정을 잃은 게 아닙니다. 단지 그 열정을 쏟을 곳을 찾지 못했을 뿐이죠. 그의 말은 그녀의 심장을 꿰뚫는 듯 했다. 그녀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거기에는 단순한 위로가 아닌 그녀를 향한 깊은 이해와 믿음이 담겨 있었다. 그날 저녁 지은은 낯선 남자와 함께 회사 밖에서 보낸 시간이
그 어떤 회의 시간보다 의미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회사에 출근했다. 그녀는 해고를 각오하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그녀를 향한 차가운 시선들이 쏟아졌다. 특히 최 부장의 시선은 노골적인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지은이 자신의 명령을 무시하고 무단으로 자리를 비웠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었다. 한 대리인의 사무실로 들어와 최 부장은 차갑게 말했다. 지은은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그녀의 예상과는 달리 최 부장은 해고 통보 대신 낡고 중요하지 않은 서류 더미를 그녀에게 던졌다. 이거 전부 오늘 안에 정리해서 가져와.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신입 인턴들 업무나 도와. 그게 한 대리한테 맞는 일 같으니까. 지은은 굴욕감을 느꼈다. 이것은 해고보다 더 잔인한 벌이었다. 그녀의 직업적 능력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였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떤 안도감을 느꼈다. 최소한 해고는 아니었으니까. 그녀는 속으로 이를 악물고 결심했다. 이 낡은 서류 더미 속에서라도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겠다고. 그녀가 모르는 사이 이한빈 즉 이재우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모든 상황을 보고받고 있었다. 그는 최 부장의 처사에 대해 분노를 느꼈다. 감히 한지은 대리를 모욕해 그의 얼굴에는 차가운 분노가 스쳐 지나갔다. 이한빈은 재빨리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최 부장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 한지은 대리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굴욕을 주지 말라고. 그는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신중하게 지시했다. 이번 일은 회장님의 특별 지시사항이라고 해. 며칠 후 최 부장의 태도는 눈에 띄게 바뀌었다. 그는 여전히 지은에게 차갑게 굴었지만 더 이상 그녀에게 굴욕적인 자비를 시키지는 않았다. 지은은 영문을 몰랐지만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해나갔다. 그녀의 탁월한 집중력과 끈기는 낡은 서류 더미 속에서 예상치 못한 것들을 발견하게 했다. 몇 년 전 진행되었던 프로젝트들의 재무 보고서들 사이에서 미심쩍은 자금 흐름을 발견한 것이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단순한 회계 착오가 아님을 느꼈다. 한편 한빈은 게으른 인턴의 모습 대신 평범한 젊은이의 모습으로 지은의 주위를 맴돌기 시작했다. 그는 우연을 가장하여 그녀가 늦게까지 일하는 카페에 나타나기도 하고 그녀가 자주 가는 서점에서 마주치기도 했다. 그는 지은이 하는 일들을 멀리서 지켜보며 그녀의 진정한 가치를 확인했다. 그녀는 프로젝트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력과 절대 포기하지 않는 강인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한 번은 지은이 카페에서 밤늦도록 자료를 분석하고 있을 때 한빈은 슬그머니 그녀의 테이블에 다가가 커피 한 잔을 건넸다. 늦었네요. 그가 말했다. 지은은 깜짝 놀랐다. 이재우 씨, 어떻게 여기에? 그냥요, 산책하다가. 그는 능청스럽게 대답했다. 일이 잘 안 풀립니까? 그냥 낡은 자료들 정리하는 일이에요. 근데 좀 이상한 게 있어서요. 지은은 자신이 발견한 미심쩍은 부분에 대해 무심코 이야기했다. 몇 년 전 프로젝트인데 비용 처리 내역이 좀 불투명해요. 이런 건 그냥 넘어가는 게 보통인가요? 한빈의 눈빛이 순식간에 날카로워졌다. 그는 지은이 말하는 보고서를 쓱 훑어보았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방대한 회사 데이터베이스와 연결되어 있었다. 그는 지은이 발견한 문제가 단순한 회계상의 오류가 아니라 조직적인 부패의 작은 실마리임을 직감했다. 한지은 씨는 옳은 일을 하고 있어요. 한빈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무시하지 마요. 그 직감. 지은은 그의 진지한 태도에 놀랐다. 그녀는 그저 충동적인 일탈을 함께했던 낯선 남자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그녀의 진심을 알아봐주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늦은 시간까지 카페에 앉아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다.
회사의 비전 일의 의미, 그리고 각자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며 그들은 서로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러나 지은이 발견한 것은 최 부장에게 치명적인 것이었다. 지은이 계속해서 그 서류들을 파헤치자 최 부장은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지은이 무언가 수상한 점을 눈치챘다는 것을 직감했다. 최 부장은 그녀를 조용히 처리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은의 눈앞에는 이제 단순한 굴욕이 아닌 훨씬 더 거대한 위협이 드리워지고 있었다. 그녀는 알지 못했지만 그녀의 작은 행동 하나가 이미 거대한 암흑을 건드린 셈이었다. 한지은은 최 부장에게 낡은 서류 더미를 떠안은 이후 회사 내에서 고립되었다. 그녀가 발견한 미심쩍은 회계 기록은 그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지만 최 부장은 그녀에게 본래의 프로젝트 업무에 접근하는 것을 철저히 막았다. 그녀의 모든 제안은 무시당했고 동료들은 그녀를 피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지은을 최 부장에게 밉보여 좌천된 문제아로 여겼다. 그녀는 점차 회사라는 거대한 조직 속에서 홀로 남겨진 섬이 되어가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이런 상황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이가 있었다. 이한빈 즉 이자은은 자신의 CEO 사무실에서 모든 보고를 받고 있었다. 그는 최 부장의 뒤에 숨겨진 진짜 흑막이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었다. 바로 회사의 재무와 법무를 총괄하는 김도연 상무였다. 김 상무는 회사의 거물급 임원으로 이한빈의 아버지인 회장이 오랜 세월 신임해온 인물이었다. 그러나 이한빈은 김 상무가 오랫동안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있다는 증거를 포착했고 그를 직접적으로 끌어내릴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다. 그리고 한지은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는 그에게 완벽한 기회로 다가왔다. 김도연 상무가 저렇게까지 한지은을 견제하는 건 한지은이 무언가 중요한 것을 건드렸다는 뜻이겠지. 이한빈은 지은이 낡은 서류 속에서 발견한 것이 단순한 회계상의 오류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했다. 그녀의 탁월한 직감과 끈기가 빛을 발하고 있었다. 이한빈은 그녀가 위험에 빠지기 전에 그리고 그녀의 재능이 완전히 짓밟히기 전에 그녀에게 방패이자 칼을 쥐어주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회사 전체에 긴급 공지 메일이 한 통 전달되었다. 신임 CEO 특별 지시사항이라는 제목의 메일이었다. 모든 임직원들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메일의 내용은 이랬다. 기업 혁신 프로젝트를 즉시 가동하며 이 프로젝트는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 시스템을 효율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프로젝트 팀장은 한지은 대리가 맡는다. 이한빈은 비서실을 통해 최 부장과 김 상무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지만 그 어떤 반론도 허용하지 않았다. 이한빈은 지은에게 이 프로젝트를 통해 김 상무의 비리를 파헤칠 단서를 제공할 생각이었다. 최 부장은 이 공지에 경악했다. 한지은을 좌천시키고 괴롭히던 자신이 한순간에 그녀의 부하 직원처럼 되어버린 것이다. 그는 김 상무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며 불만을 토로했다. 상무님, 도대체 신임 CEO가 무슨 생각으로 한 대리에게 이런 막중한 일을 맡긴 겁니까? 김 상무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흥미로운 일이군. 허수아비인 줄 알았던 신임 CEO가 갑자기 발톱을 드러냈어. 하지만 걱정 마. 한지은 그 여자가 해낼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지은은 자신의 책상에 놓인 새로운 프로젝트 계획서를 보고 멍해졌다. 그녀는 좌천되어 낡은 서류나 정리하던 신세였는데 갑자기 회사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프로젝트의 팀장이 된 것이다. 계획서의 내용은 난해했다. 자회사들의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 패턴 분석 및 보고, 복잡한 내부 계약 구조의 효율성 평가 같은 내용들이 주를 이루었다. 일반적인 기업 혁신 프로젝트와는 거리가 멀었다. 지은은 직감적으로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효율화 작업이 아님을 느꼈다. 어딘가 익숙한 냄새가 났다. 그녀는 곧바로 이 프로젝트가 자신이 낡은 서류 더미 속에서 발견했던 수상한 기록들과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았다.
프로젝트에서 요구하는 데이터들은 김 상무가 관여했던 자회사들과 긴밀하게 얽혀 있었다. 그녀는 누군가 자신에게 이 퍼즐을 풀도록 의도적으로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했다. 그러나 그게 누구인지 왜 자신에게 이런 일을 맡겼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이재우라는 이름만이 맴돌았다. 그는 그녀의 좌절을 이해해주고 그녀의 직감을 믿어준 유일한 사람이었다. 지은은 밤낮 없이 프로젝트에 매달렸다. 그녀는 모든 데이터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숨겨진 패턴들을 찾아내려 노력했다. 그녀의 탁월한 분석 능력과 끈기는 빛을 발했다. 밤늦게까지 야근을 하던 어느 날, 그녀는 카페에서 우연히 한빈을 다시 만났다. 아직도 일하고 있네요, 팀장님. 한빈은 따뜻한 커피를 내밀며 말했다. 지은은 피곤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어떻게 알았어요? 저 팀장 된 거. 소문이 빠르죠. 그는 웃었다. 프로젝트 힘들지 않나요? 힘들어요. 내용도 너무 이상하고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녀는 솔직하게 말했다. 한빈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한지은 씨는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 프로젝트는 한지은 씨가 아니면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의 한마디는 그녀의 지쳐있던 마음에 따뜻한 불씨를 지폈다. 그녀는 그의 말에서 단순한 격려 이상의 어떤 깊은 확신을 느꼈다. 그녀는 용기를 얻어 자신이 프로젝트를 통해 발견한 의심스러운 부분들을 한빈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다. 혹시 이 프로젝트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한빈은 미소를 지었다. 어쩌면요. 하지만 그 목적이 무엇이든 한지은 씨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믿어요. 그의 미소는 그녀에게 묘한 안정감을 주었다. 그녀는 그날 밤 프로젝트가 단순히 회사 혁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 큰 무언가를 파헤치는 열쇠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마음속에는 정의감과 함께 거대한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싹트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녀의 활약은 김 상무의 귀에도 들어갔다. 최 부장은 지은이 밤낮 없이 프로젝트에 매달리고 있으며 그녀의 날카로운 분석 능력에 대해 보고했다. 김 상무는 더 이상 지은을 단순한 불만 가득한 직원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지은이 자신의 거대한 비밀을 위협하는 존재임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제거하기로 결심했다. 그의 다음 행동은 더 이상 은밀한 방해가 아니었다. 그것은 명백하고 잔인한 위협이 될 것이었다. 지은은 알지 못했지만 그녀는 이제 거대한 폭풍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한지은은 기업 혁신 프로젝트에 몰두하며 잠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주어진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이면에 숨겨진 연결고리들을 찾아내려 애썼다. 김도연 상무가 관여한 자회사들의 복잡한 자금 흐름과 내부 계약서들 사이에서 그녀는 일련의 비정상적인 패턴들을 발견했다. 그녀의 분석에 따르면 회사의 자금이 유령 회사들을 통해 해외로 빼돌려지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김도연 상무의 이름이 있었다. 그녀는 컴퓨터 화면 가득 증거들을 띄워놓고 뿌듯함과 함께 거대한 진실을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이재우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다. 그녀가 이 프로젝트의 길을 잃을 때마다 그는 늘 그녀 곁에 있어 주었으니까 그녀의 활약은 김 상무의 귀에도 들어갔다. 최 부장은 지은이 거의 매일 밤늦게까지 야근하며 수상한 파일들을 분석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했다. 상무님, 한 대리가 심상치 않습니다. 뭔가 알아낸 것 같습니다. 김 상무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졌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무시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방해꾼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파멸시킬 수 있는 진짜 위협이었다. 김 상무는 지은을 제거하기 위해
음모를 꾸몄다. 그는 그녀가 분석하던 파일들을 교묘하게 조작하고 외부로 기밀 정보가 유출된 것처럼 위장했다. 그리고 그 모든 증거가 한지은 대리에게 향하도록 설계했다. 김상무는 그의 신복을 시켜 그녀의 컴퓨터에 악성 프로그램을 심어 마치 그녀가 경쟁사에 회사의 영업 기밀을 넘긴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그의 계획은 완벽했고 잔인했다. 다음 날 아침 회사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회사의 핵심 프로젝트 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모든 증거가 한지은의 컴퓨터를 지목했다. 최 부장은 김 상무의 지시를 받아 공개적으로 그녀를 비난했다. 한 대리 변명할 생각하지 마. 네가 한 짓이 분명해. 지은은 순식간에 배신자와 범죄자 취급을 받았다. 그녀는 결백을 주장했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그녀가 밤낮으로 일하며 모은 증거 파일들은 모두 사라지거나 조작된 상태였다. 그녀는 완전히 궁지에 몰렸다. 지은은 차가운 복도에 홀로 서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지만 쏟아내지는 않았다. 그녀는 분노와 좌절감에 몸을 떨었다. 자신이 열심히 쌓아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믿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거짓이 되는 기분이었다. 바로 그때 그녀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이재우였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한지은 씨, 지금 어딥니까?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긴장되고 단호했다. 회사 밖이에요. 더 이상 여기 있을 수가 없어서요. 지은의 목소리는 힘없이 떨렸다. 지금 바로 제가 있는 곳으로 와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그는 장소를 알려주고 전화를 끊었다. 지은은 망설였다. 지금 그를 만나러 가는 것이 옳은 일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었다. 그녀는 그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낯선 권위에 이끌려 그가 알려준 주소로 향했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도시의 중심에 있는 최고급 레스토랑의 프라이빗 룸이었다. 그녀는 평범한 복장으로 이런 고급스러운 곳에 온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녀의 눈앞에 선 사람은 더 이상 헤드폰을 쓴 게으른 인턴이 아니었다.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슈트를 입고 있었고 그의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의 눈빛은 깊고 날카로웠으며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분위기는 압도적인 권위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가 바로 이재우이자 동시에 이한빈이었다. 한지은 씨, 이한빈입니다. 선우 그룹의 새로운 CEO. 그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말의 지은은 숨이 멎는 듯 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모든 퍼즐 조각들이 순식간에 맞춰졌다. 그녀에게 주어진 특별 프로젝트, 최 부장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 그리고 그의 끊임없는 우연한 만남들. 모든 것이 설명되었다. 그녀는 배신감과 함께 거부할 수 없는 우시 없는 진실의 무게를 느꼈다. 이재우 씨는 거짓말이었군요. 지은의 목소리는 떨렸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한빈은 진심으로 말했다. 저는 회사 내부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신분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한지은 씨를 만났습니다. 한지은 씨의 열정과 재능 그리고 정의로움은 제가 이 회사에서 만난 그 어떤 사람보다도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지은 씨에게 기회를 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도연 상무가 너무 빨리 움직였군요. 한빈은 자신의 계획이 그녀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사실에 자책하고 있었다. 지은은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그에게서 느꼈던 따뜻함과 진실함이 모두 거짓이었다고 생각해야 할까? 아니면 그저 그의 감춰진 진심의 일부였을까?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운 감정들로 뒤엉켰다.
왜 저였죠? 왜 저를 이용한 거죠? 이용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지은 씨만이 이 일을 해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지은 씨에게 진심으로 마음이 끌렸기 때문입니다. 한빈은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고 솔직하게 고백했다.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은은 그의 진심 어린 눈을 바라보며 결심했다. 그가 누구든 그의 진심은 그녀를 지켜주었고 그녀의 능력을 믿어주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녀는 완전히 홀로 남겨진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분노와 좌절을 뒤로하고 그의 손을 잡았다. 좋아요, 이한빈 대표님.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그녀의 결심에 한빈은 미소를 지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관계를 넘어선 동맹이 되었다. 그들은 함께 김도연 상무의 잔혹한 음모에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제 게임은 시작되었다. 이한빈의 사무실은 넓고 차분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지만 한지은의 시선은 오로지 이한빈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가 입고 있는 슈트와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존재감은 그녀가 기억하는 축 늘어진 인턴의 모습과 너무나도 달랐다. 그러나 그녀는 그의 눈빛에서 여전히 그날 공원 벤치에서 그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던 따뜻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 감정은 거짓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기로 결정했다. 그것은 그녀의 직업 윤리이자 그녀가 한빈에게 느낀 진심에 대한 신뢰였다. 제가 찾아낸 자료는 대부분 최 부장님과 김 상무님의 자회사 관련 거래 내역이에요. 하지만 제가 접근할 수 있는 건 극히 일부였어요. 그들이 의도적으로 숨긴 자료들이 더 많을 거예요. 지은은 이제 완벽한 파트너로서 자신의 분석 내용을 침착하게 설명했다. 한빈은 그녀의 말을 경청하며 태블릿 PC에 자료들을 띄워놓았다. 한지은 씨의 분석은 정확합니다. 김도연 상무는 오랫동안 자회사들을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해왔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포착하고 내부 조사를 시작하자 그는 제게 게으른 인턴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사람들의 시선을 돌리려 했죠. 그리고 한지은 씨를 만났습니다. 한지은 씨는 저의 예상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었고 저는 한지은 씨를 통해 그의 비리를 뿌리째 뽑으려 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한빈은 그동안 김 상무의 비리를 추적하며 모아온 방대한 자료들을 지은에게 공개했다. 지은은 그의 자료와 자신이 찾아낸 퍼즐 조각들을 맞추며 김 상무의 거대한 부패 네트워크의 실체를 파악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자금 횡령을 넘어 회사 전체의 시스템을 이용한 조직적인 범죄였다. 그들은 함께 김 상무의 비리 네트워크에 연루된 임원들과 공모자들의 명단을 작성하고 그들의 약점을 파악했다. 김 상무를 끌어내리려면 단순히 증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에게 충성하는 이사회 멤버들과 연루된 외부 인사들이 많아요. 한빈은 냉철하게 말했다. 우리는 김 상무를 따르는 세력들을 와해시켜야 합니다. 그럼 우리 편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인가요? 지은이 물었다. 정확합니다. 김 상무에게 진심으로 충성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이익에 따라 움직일 뿐이죠. 우리는 그들에게 더 큰 이익 혹은 더 큰 위협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들의 첫 번째 동맹은 지은의 옛 상사였다. 최 부장에게 치이고 소외되었던 그녀의 옛 팀 동료 박 과장. 그는 지은의 실력을 존중했지만 김 상무의 압력에 굴복해 그녀를 외면할 수밖에 없었다. 지은은 한빈의 도움을 받아 박 과장을 비밀리에 만났다. 처음에는 망설이던 박 과장은 지은이 제시하는 김 상무의 비리, 증거들과 한빈이 보장하는 안전과 정당한 보상에 결국 마음을 돌렸다. 박 과장은 김 상무가 지은을 괴롭히기 위해 최 부장에게 내렸던 부당한 지시들과 프로젝트 자료를 조작했던 사실에 대한 증언을 약속했다.
그들은 이처럼 회사 내에서 김상무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었거나 그의 비리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한 명씩 설득해 나갔다. 지은의 용기와 정직함, 그리고 한빈의 압도적인 권위와 치밀한 전략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들은 단순한 증거 수집을 넘어 하나의 거대한 방역 연맹을 결성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지은과 한빈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그녀는 그의 차가운 외면 뒤에 숨겨진 뜨거운 정의감과 회사를 향한 진심을 보았다. 그는 그녀의 강인함과 올곧은 마음이 단순한 열정이 아닌 흔들리지 않는 신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김상무도 바보는 아니었다. 그는 지은이 자신의 누명을 벗고 한빈과 손을 잡았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그는 자신의 비리 장부를 숨기고 연루된 사람들을 협박하며 입단속을 시켰다. 그는 한빈이 자신의 비밀을 알아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한빈이 직접적으로 나서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사회에 내 편이 더 많아. 그리고 신임 CEO는 아직 약해. 내가 먼저 선수를 치면 돼. 김상무의 오만함은 그를 더 대담하고 무모하게 만들었다. 그는 이사회에 긴급 안건을 상정하여 이한빈 CEO의 경영 능력에 대한 불신임을 제기하려 했다. 김상무가 우리를 역으로 공격하려고 합니다. 한빈은 보고를 듣고 차분하게 말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이사회가 열리면? 지은의 얼굴에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걱정 마세요. 이건 오히려 우리에게 좋은 기회입니다. 한빈은 지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김상무는 자신의 오만함이 자신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계획을 역이용할 겁니다. 그의 불신임 안건이 통과되기 전에 우리는 그를 완전히 끝장낼 겁니다. 그들의 눈빛은 서로를 향한 신뢰와 함께 다가오는 폭풍을 향한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의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이한빈과 한지은의 운명, 그리고 회사의 미래가 걸린 마지막 전투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사회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다. 길게 늘어선 테이블 양옆으로 이사들이 자리했고 그 중심에는 김도연 상무와 이한빈 CEO가 마주 앉아 있었다. 김 상무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그는 자신의 오랜 권력과 인맥이 젊고 경험 없는 신임 CEO를 충분히 누를 수 있다고 확신했다. 그의 옆에는 그와 뜻을 함께하는 이사들이 앉아 있었고 이한빈의 옆에는 한지은이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녀의 존재는 이미 이사회 멤버들에게 큰 의문이었다. 회의는 김 상무의 발언으로 시작되었다. 이사님들, 신임 이한빈 CEO의 경영 방식은 너무나도 독단적이고 무모합니다. 기업의 미래가 달린 프로젝트들을 무능력한 직원에게 맡기고 불필요한 비용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경영 능력 부재입니다. 저는 이한빈 CEO에 대한 불신임 안건을 상정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고 그의 편에 선 이사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김 상무가 제시한 조작된 보고서들을 보며 이한빈에게 따가운 시선을 보냈다. 이한빈은 김 상무의 도발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다. 김 상무의 말이 끝나자 이한빈은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김 상무님, 잘 들었습니다. 이제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죠. 그리고 제 옆에 서 있는 한지은 대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한빈의 한마디는 회의실을 정적에 빠뜨렸다. 모든 시선이 지은에게로 향했다. 김 상무는 비웃음을 참지 못했다. 신임 CEO가 기댈 곳이 고작 저런 말단 직원이라니. 이사님들 이래도 이 CEO에게 회사의 미래를 맡기시겠습니까? 그러나 한빈은 김 상무의 조롱을 무시하고 지은에게 시선을 주었다.
지은은 한빈의 눈빛에서 강한 신뢰와 격려를 느꼈다. 그녀는 긴장했지만 자신이 옳다는 확신에 차 있었다. 그녀는 앞으로 나서서 단호한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다. 저는 기업 혁신 프로젝트 팀장을 맡았던 한지은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표면적으로는 회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었지만 사실은 김도연 상무님의 오랜 비리를 밝혀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은의 폭탄 발언에 회의실은 술렁거렸다. 김 상무는 분노에 차서 소리쳤다. 무슨 망발을 저 여직원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당장 끌어내. 하지만 한빈은 단호하게 말했다. 이사회 규정상 모든 직원은 이사회에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습니다. 한지은 대리의 발표를 중단시키지 마십시오. 김 상무는 이를 악물었다. 지은은 계속해서 발표를 이어갔다. 그녀는 스크린에 자신이 찾아낸 증거들을 띄웠다. 그녀의 발표는 마치 한 편의 추리소설처럼 논리적이고 치밀했다. 그녀는 김 상무가 설립한 유령 회사들의 네트워크, 그 회사들을 통해 자금이 오간 내역,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작된 회계 보고서들을 하나하나 보여주었다. 이 보고서는 김 상무님이 작년에 이사회에 제출한 재무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는 제가 수개월간 추적하여 복원한 진실된 보고서입니다. 보시다시피 두 보고서의 금액은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지은은 조작된 보고서와 진짜 보고서를 나란히 띄워놓고 비교했다. 이사들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다. 김 상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저런 조작된 자료를 믿을 수는 없습니다. 저 여자는 이한빈 CEO에게 매수당한 게 분명해. 그의 오만함이 절정에 달했을 때 한빈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김 상무님, 제 옆에 있는 한지은 대리를 매수하기 위해 애썼던 것은 김 상무님과 당신의 부하 최 부장이었죠. 그리고 당신이 저를 불신임하려 했던 것처럼 당신도 그녀의 증거를 없애기 위해 그녀를 누명씌우고 파멸시키려 했습니다. 한빈은 비서실장을 통해 준비한 증거들을 제시했다. 최 부장이 지은의 컴퓨터를 조작하고 지은의 명예를 훼손했던 증거들이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김 상무가 이 모든 것을 지시했다는 녹취 파일이 재생되었다. 내가 왜 한지은을... 하필이면 녹취 파일 속에 김 상무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다. 그는 지은이 자신의 발목을 잡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다. 모든 것이 끝났다. 김 상무의 오만함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그의 편에 섰던 이사들은 등을 돌렸고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그는 자신의 몰락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듯이 떨리는 몸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건 모함이야, 이한빈, 네가 꾸민 짓이야. 그는 이한빈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김도연 상무와 그의 공모자들을 즉각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경비원들이 회의실로 들어와 그를 끌어냈다. 그는 마지막까지 절규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차가운 복도에 흩어질 뿐이었다. 모든 것이 정리된 후 이한빈은 이사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저와 한지은 대리 덕분에 회사가 골마왔던 뿌리를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 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이제 새로운 희망과 기대로 가득 찼다. 모든 이사들은 한지은에게 박수를 보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대리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회사의 정의를 되찾은 영웅이었다. 지은은 이한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승리에 대한 기쁨이 아닌 그녀를 향한 진심 어린 존경과 깊은 애정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이 교차하는 순간 그들은 자신들의 관계가 한 단계 더 나아갔음을, 이제는 아무런 방해도 없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되었음을 직감했다. 김도연 상무의 몰락은 사내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다.
오랫동안 골마왔던 부패의 뿌리가 뽑히자 회사의 분위기는 놀랍도록 빠르게 정화되었다. 직원들은 더 이상 눈치를 보거나 무기력하게 일하지 않았다. 새로운 CEO 이한빈이 제시한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 문화에 대한 기대감이 사내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한지은이 있었다. 지은은 더 이상 예전의 문제아 한대리가 아니었다. 그녀는 회사 게시판과 언론을 통해 부패를 몰아낸 영웅으로 칭송받았다. 한때 그녀를 비웃고 외면했던 동료들은 이제 그녀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최 부장 역시 그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지은은 그들의 사과를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그녀는 자신의 영웅담에 취하기보다는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맡은 일을 해나가며 새로운 회사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집중했다. 며칠 후 이한빈은 전 직원 대상의 온라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그는 냉철하고 단호한 어조로 회사의 비전을 제시했다. 그리고 발표 말미에 한지은을 언급했다. 오늘 우리는 오랫동안 골마왔던 부패를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저의 능력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는 한 직원의 용기와 헌신 덕분이었습니다. 한지은 대리는 자신의 직업 윤리를 지키기 위해 불의에 맞서 싸웠습니다. 저는 그녀의 공로를 인정하며 그녀를 새로운 기업 투명성 및 혁신본부의 본부장으로 임명하는 바입니다. 이 자리는 회사의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자리이며 저는 이 자리를 한지은 본부장 외에 누구도 맡을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한빈의 발표가 끝나자 직원들은 뜨거운 박수갈채를 보냈다. 지은은 예상치 못한 파격적인 승진에 놀랐지만 그와 함께 자신을 믿어준 한빈의 진심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관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회사 전체의 정의와 투명성을 책임지는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 그녀의 여정은 좌절과 절망에서 시작했지만 결국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새로운 기회를 얻는 것으로 이어졌다. 공식적인 업무가 끝난 저녁 한빈은 지은을 자신의 개인 사무실로 불렀다. 사무실은 조용했고 통유리창 너머로 빛나는 도시의 야경은 마치 그들만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듯했다. 지은은 여전히 조금 어색한 기분이었다. 이제 그들은 사내에서 대표님과 본부장이라는 직책으로 불리는 관계가 되었다. 그러나 그들 사이에는 여전히 게으른 인턴과 좌절한 대리로 만났던 그때의 기억이 남아있었다. 축하합니다, 한 본부장. 한빈이 먼저 입을 열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지은은 쑥스러워하며 말했다. 이제는 우리 둘만 있으니 예전처럼 말해도 됩니다. 한빈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의 미소는 더 이상 게으른 인턴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를 향한 진심 어린 애정과 존경이 담긴 미소였다. 지은은 그의 말에 용기를 얻어 입을 열었다. 대표님, 정말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제가 이런 자리에 오르다니. 한지은 씨는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한빈은 자리에서 일어나 지은에게 다가섰다.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알았습니다. 한지은 씨는 껍데기만 번지르르한 이 회사에서 유일하게 빛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좌절하고 있었지만 그 안에 숨겨진 열정과 정의로움은 그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제가 당신을 테스트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저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한빈은 숨을 고르고 조심스럽게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았다. 처음에는 당신의 행동이 흥미로웠습니다. 회사 규율을 무시하고 저와 함께 나간 그 순간 저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될수록 저는 당신에게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당신의 강인함과 정의로움, 그리고 당신이 가진 모든 것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의 고백은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은은 그의 솔직한 고백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녀는 그가 단순히 그녀의 능력을 이용한 것이 아니었음을, 그의 마음이 진심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지은은 조용히 말했다. 처음에는 그저 게으른 인턴이라고 생각했지만 당신과 함께 보냈던 시간들 속에서 당신이 얼마나 사려 깊고 따뜻한 사람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당신이 이한빈 대표님이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모든 것이 설명되는 기분이었어요. 당신이 저에게 힘이 되어준 모든 순간들이 진심이었다는 것을 믿게 되었어요. 두 사람의 마음은 이제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어떤 비밀이나 오해에 가로막히지 않았다. 그들의 관계는 서로에 대한 깊은 존경과 신뢰, 그리고 뜨거운 사랑으로 단단하게 연결되었다. 한빈은 지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한지은, 이제 더 이상 혼자 힘들어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저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 갑시다. 지은은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피어났다. 그들의 사랑은 위기와 고난을 통해 더욱 단단해졌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새로운 회사의 미래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계절이 2번 바뀌었다. 선우 그룹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났다. 김도연 상무와 그의 공모자들이 사라진 자리는 투명함과 공정함으로 채워졌다. 회사의 분위기는 활력과 희망으로 가득했고 직원들은 더 이상 상사의 눈치를 보며 일하지 않았다. 이한빈 CEO의 리더십은 모든 직원들에게 신뢰를 주었고 그의 옆에는 한지은 본부장이 든든하게 서 있었다. 한지은이 이끄는 기업 투명성 및 혁신 본부는 회사의 새로운 심장 역할을 했다. 그녀의 팀은 뛰어난 능력과 윤리의식을 갖춘 사람들로 구성되었고 그들은 회사의 모든 부서에 공정성을 불어넣는 역할을 했다. 지은은 더 이상 홀로 외롭게 싸우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강력한 팀의 리더이자 모두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신념을 마음껏 펼치며 매일매일 행복한 성취감을 느꼈다. 과거의 좌절과 고통은 이제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드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 이한빈 역시 더 이상 가명 뒤에 숨지 않았다. 그는 회사를 투명하게 이끌어가는 실질적인 리더가 되었다. 그는 지은과 함께 회사의 미래를 논의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구상하며 직원들과 소통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들은 단순히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가 아니었다. 그들은 회사의 중요한 결정들을 함께 내리는 파트너였고 서로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였다. 한빈은 지은의 탁월한 직관력과 깊은 통찰력을 존경했고 지은은 한빈의 흔들리지 않는 신념과 리더십을 신뢰했다. 그들의 관계는 회사 밖에서도 깊어졌다. 매일 저녁 그들은 함께 퇴근하며 평범한 연인들처럼 데이트를 즐겼다. 한빈은 이제 게으른 인턴의 모습이 아닌 한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남자의 모습으로 그녀 곁을 지켰다. 지은은 그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꿈만 같았다. 그들은 처음 만났던 날에 충동적인 일탈을 웃으며 회상하기도 하고 서로에게 감춰왔던 비밀들 때문에 느꼈던 혼란스러운 감정들을 솔직하게 털어놓기도 했다. 그들의 사랑은 오해와 위기 속에서 시작되었지만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며 단단해졌다. 기억나요? 제가 처음 대표님께 무단 이탈을 제안했을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지은이 웃으며 말했다. 처음에는 당황했죠. 하지만 당신의 눈빛에서 저는 진심을 읽었습니다. 당신이 단순히 게으른 게 아니라 이 회사의 현실에 지쳐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당신에게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한빈은 지은의 손을 잡으며 진심을 전했다. 당신은 저에게 이 회사의 진짜 문제를 보여주었고 동시에 저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이한빈의 사무실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은 희망의 별들처럼 반짝였다. 그들은 단순한 우연으로 시작된 만남이 한 회사의 운명을 바꾸고 그들 자신의 운명을 하나로 묶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지은은 자신의 전문성과 정의로운 마음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고, 이한빈은 그녀의 진정한 모습을 알아보고 사랑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았다. 그들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꿈을 함께 꾸는 완벽한 파트너이자 연인이었다. 그들의 앞날은 밝고 따뜻한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다. Bạn đã đưa ra một ý tưởng tuyệt vời. Một phần truyện ngoại truyện tập trung vào một nhân vật phụ sẽ cho phép chúng ta khám phá chiều sâu tâm lý và sự thay đổi của họ sau những biến cố lớn. Tôi sẽ chọn nhân vật Trường Phòng Choi, cấp trên cũ của Han Ji-eon, người đã từng hùa theo Kim Do-hyun. Đây là một nhân vật rất thú vị, để viết bởi anh ta không hoàn toàn là người xấu, mà chỉ là một kẻ yếu đuối đã bị cuốn vào vòng xoáy quyền lực. Phần ngoại truyện này sẽ đi sâu vào hành trình chuộc lỗi và tìm lại giá trị của bản thân anh ta trong một công ty đã thay đổi hoàn toàn. Phần ngoại truyện Con đường chuộc lỗi của Trường Phòng Choi. phần nội dung chính bằng tiếng 한국. 최 부장은 자신의 사무실 문패에서 부장이라는 직책이 사라진 것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는 이제 최 과장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김도연 상무의 몰락 이후 그를 따르던 이들은 모두 좌천되거나 해고되었다. 최 부장 역시 그 여파를 피할 수 없었다. 그나마 해고되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할지, 아니면 이 회사에서 평생 과거의 죄를 짊어진 채 살아가야 할 운명이라고 생각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의 마음은 복잡한 후회와 함께 깊은 수치심에 잠겨 있었다. 그는 이제 한지은이 이끄는 기업 투명성 및 혁신본부 소속이었다. 그녀의 직책은 본부장이었고 그는 그녀의 부하 직원이었다. 한때 그가 멸시하고 짓밟으려 했던 여직원이 이제 그의 상사가 된 것이다. 한지은은 그에게 아무런 원망의 말도 멸시의 시선도 보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에게 다른 팀원들과 똑같이 대할 뿐이었다. 그 담담함이 최 과장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그녀의 무관심은 그의 죄를 더 깊숙이 파고드는 칼날처럼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최 과장은 이한빈 CEO의 호출을 받았다. 그는 긴장된 표정으로 CEO의 사무실 문을 열었다. 한때 게으른 인턴이었던 이한빈은 이제 회사의 미래를 짊어진 당당한 리더의 모습으로 그를 맞이했다. 그의 옆에는 한지은 본부장이 앉아 있었다. 최 과장은 둘이 함께 있는 모습에 숨이 막히는 것을 느꼈다. 최 과장님,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이한빈이 단호하지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최 과장은 불안한 눈빛으로 한빈을 바라보았다. 이것은 자신을 향한 또 다른 시험이거나 아니면 복수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어떤 프로젝트입니까? 그가 겨우 입을 열었다. 몇 년 전 최 과장님께서 담당하셨던 해외 지사 확장 프로젝트의 재정 보고서와 관련된 일입니다. 지은이 담담하게 설명했다. 그 당시 보고서에 몇 가지 의문점이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최 과장님께서 직접 조사하고 투명하게 재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 과장은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 프로젝트는 바로 김도연 상무의 지시로 불투명한 자금 흐름을 용인했던 사건 중 하나였다. 그는 그 당시 김 상무의 위력에 굴복해 눈 감아줬고 그 대가로 부장으로 승진했다. 그에게 이 프로젝트는 잊고 싶은 과거이자 자신의 죄를 증명하는 증거였다. 한지은과 이한빈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 당시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최 과장은 거짓말을 하려 했다. 그러나 한빈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최 과장님, 이것은 벌이 아닙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과거의 실수를 바로잡고 다시 한번 신뢰를 회복할 기회입니다.
우리는 최 과장님께서 가진 경험과 노하우가 회사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날 밤 최 과장은 자신의 책상에 앉아 지난날의 재정 보고서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는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다. 권력에 굴복하고 옳지 않은 일에 눈 감으며 오직 자신의 안위를 위해 움직였던 비겁한 자신을. 그러다 문득 그의 눈에 한지은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홀로 밤늦게까지 야근하며 낡은 서류 더미 속에서 진실을 찾던 그녀의 모습. 그는 그때의 그녀를 비웃고 멸시했다. 그러나 지금 그녀는 회사의 정의를 상징하는 인물이 되어 있었다. 다음 날 최 과장은 망설임 끝에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러나 생각보다 난관이 많았다. 관련 기록들은 대부분 삭제되거나 조작되어 있었다. 그는 좌절감을 느꼈다. 결국 안 되는 일이었어. 역시 난 무능해. 그는 예전처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그때 그의 팀에 새로 들어온 젊은 인턴이 그에게 말을 걸었다. 과장님, 이 부분 데이터는 이상합니다. 뭔가 누락된 것 같아요. 젊은 인턴의 순수한 열정은 최 과장의 마음을 찔렀다. 그는 인턴에게서 과거의 한지은, 그리고 처음 회사에 입사했을 때의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나는 저 젊은 친구들에게 어떤 상사가 될 것인가? 내가 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최 과장은 자신의 지난날을 되돌아보며 깊이 반성했다. 그는 이제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것을 바로잡기로 결심했다. 그는 밤낮 없이 자료를 뒤졌고 지워진 데이터들을 복구하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 그는 과거의 인맥을 동원해 해외 지사 직원들과 연락을 취했고 그 당시의 은밀한 기록들을 찾아냈다. 그의 열정은 과거의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그는 이제 자신의 승진이나 안위가 아닌 오직 진실을 밝히는 데에만 집중했다. 며칠 후 최 과장은 한지은 본부장의 사무실로 찾아갔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보고서가 들려 있었다. 그는 지은에게 보고서를 건넸다. 본부장님, 이 재정 보고서는 제가 지난날 저질렀던 실수를 바로잡은 결과입니다. 그 당시 저는 김 상무의 위력에 굴복하여 눈 감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진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제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함께 새로운 다짐이 서려 있었다. 한지은은 보고서를 읽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최 과장이 단순한 죄책감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신을 변화시키고 싶어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그의 노고를 칭찬했다. 고맙습니다, 최 과장님. 이 보고서는 회사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겁니다. 최 과장은 그녀의 칭찬에 눈가가 촉촉해지는 것을 느꼈다. 한때 권력과 돈을 줬던 그는 이제 한지은의 따뜻한 인정과 자신의 양심을 회복한 것만으로도 충분한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비겁한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회사의 정의를 다시 세운 이한빈과 한지은처럼 그 역시 자신의 삶의 정의를 다시 세우고 있었다.